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탐험가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먼저 인사드렸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오늘도 여행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그 크루즈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그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크루즈십, 그러니까 크루즈 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었고, 그냥 전반적인 크루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행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작으로 싱가포르에서 출항하는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지금 예약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예약을 하신 분도 있고, 예약을 하실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같이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이 여행 이야기를 계속 저는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제가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같이 이제 아, 여행을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통은 그 어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말들을 그냥 이렇게 쏟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물론 오늘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준비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게 될 이 여행 있잖아요. 그 싱가포르에서 출항하는 그 여행 일대를 한번 지도를 따라서 그냥 같이 한번 둘러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일단 그 시작이, 일단은,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출항하는 크루즈십. 근데, 어,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많은 크루즈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호주가 됐든,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그리고 뭐, 지중해, 그리고 뭐, 알래스카, 북극, 그다음 남극, 뭐 다양한 뭐 바하마라든지 여러 가지 곳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경험하시게 될 이 싱가포르 일대, 예, 싱가포르에서 출항한 크루즈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은 어, 화면 공유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어, 오지영 대표님, 그, 네. 네, 화면 공유가 되었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나요? 네. 어, 잠시만요. 화면 공유, 공유. 되었나요? 네, 됐습니다. 사진이 아, 먼저 나오네요. 네. 네.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생뚱맞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단순히 그냥 저는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사 가서 한번 강연을 해드렸던 적이 있죠. 강연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어, 어디를 가는가 보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얼마나 많은 곳을 갔냐,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갔냐, 얼마나 많은 도시를 가봤냐,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행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어떤 걸 느끼고, 나한테 어떤 뭐 변화가 생겼든, 어떤 그런 그 여행을 경험한 것에 대한 증거들, 사실 그런 것들이 진짜 한두 번의 여행 경험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디 굉장히 많은 그뭐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든 히말라야를 넘었든 남극을 탐험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그 증거를 많이 찾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건 꼭 제 얘기뿐만 아니라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여행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여행 커뮤니티잖아요. 여행 커뮤니티니까, 커뮤니티라는 건 어떤 문화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예,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는 게 사실은 커뮤니티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라는 어떤 그 공통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는, 몇 군데를 가봤어. 사실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행을 하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뭐, 더 좋은 건 뭔가 그 경험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각자가 성장할 수 있는, 사실 이런 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도 다 사실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시작을 제가 이제 생뚱맞은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요. 지금 이 그림이 그 얼마 전 그 미국 콜로라도에서 그 미술전이 열리는데 1등을 한 작품이에요. 1등. 예, 이 그림이. 아,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편안하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등을 한 작품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최근에 논란이 됐어요. 왜인지 아세요? 어, 이 작품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AI가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지금 한동안 지금 굉장히 이슈예요. 어, 그 AI한테 그 프로그램한테 그러니까 말로 쓰는 거예요. 텍스트로 글로 써서 오페라를 그릴 건데, 오페라 관련된 그림을 그릴 건데, 가운데는 구멍이 났으면 좋겠고, 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옷을 입고 서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글로 쓰면 그림을 그려줘요, 바로. 그리고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사람을 다른 색깔 옷으로 해줘라고 하면 다 수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작품이 1등이 됐어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사실 그냥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구별 여행이니까요.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됐든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게 됐든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라서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와도 되게 이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갈수록 이제 모든 게 막 이렇게 컴퓨터와 인간의 어떤 경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과 컴퓨터의 경쟁. 정말 이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컴퓨터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되게 많은 관련된 책이나 이야기나 특히나 요즘에 가장 또 트렌디한 게 뇌과학이거든요. 뇌과학 책들. 뭐 요새 보면 뇌과학 책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서 어, 인간이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컴퓨터에 대항할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조금 내려서 잘 안 보여서. 네. 엄청나게 많은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 이걸 제가 뭐 심화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런 경험들을 축적해서 우리가 어떤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는데 컴퓨터에 대항해서 경쟁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1등이 아까 미술전에서 1등이 컴퓨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뇌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특징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낀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 혹은 어, 어, 컴퓨터가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그냥 컴퓨터는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되게 이슈된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어, 우리는 계속 여행을 해야 된다. 뇌과학자들이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고 여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계속 그런 경험들을 축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어, 그리고 또 얼마 전 근데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단점. 그 단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그런, 어,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이 통찰이라고 하잖아요. 인사이트를 갖고 뭔가를 딱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감정에 좀 휘둘리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보다 만큼이나, 사실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 어, 조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제가 이제 계속 여행하고, 뭐 탐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 같이 여행한 사람이 어때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 어때요? 사람 보는 거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뭐, 후배들도, 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행 한번 같이 가보면 된다고. 그 사람하고 여행 한번 같이 가보면,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으면, 걔 착해. 걔 좋아. 네, 걔 좋아. 걔 착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정답은 착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아무런 큰 어떤 그런 뭐 충격이든 우리가 늘 거의 일상에서는 그냥 어,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계기가 사실 그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비슷한 여행은 아니지만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 어떤 그런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웨이터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웨이터 룰. 웨이터 룰은 되게 중요한 미팅을 하거나 중요한 파트너를 정할 때 일부러 자기가 알고 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 이 사람이 웨이터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서 정하는 걸 웨이터 룰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지금은 캐디 룰이라고 하거든요. 왜 캐디 룰인지는 아시겠죠? 예. 아무튼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같이 여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좋은 건 계속 여행하면서 뭔가 이게 계속 또 순환이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제 여행을 어디를 간다라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가 보다도,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이제 온다, 라는 거. 컴퓨터가 따라 못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사실 앞에 제가 조금 여행에 관한 좀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지구예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크루즈와 관련된 정말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렸었어요. 크루즈를 보통 뭐라고 부르는, 왜, 그러니까 어떻게 호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기항하는 지역이, 오세아니아다. 그러면 오세아니아 크루즈. 그래서 남태평양 크루즈. 그리고, 어, 그, 아라비아 일대다. 그러면 아라비안 크루즈. 혹은 두바이 크루즈. 혹은 기항하는 곳이 지중해다. 그러면 지중해 크루즈인데, 지중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어, 왼쪽은 서부 지중해 크루즈, 오른쪽은 동부 지중해 크루즈. 뭐 이런 식으로 호명한다는 말씀들 드렸었고, 그리고, 지도가 엄청 멀리 갔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곳들을,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고, 크루즈 여행이 갖는 장점은, 어, 그 자체가 떠다니는 리조트라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이동하고 즐기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른 데 와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원론적이었으면 이제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계신
크루즈, 싱가포르 크루즈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해요. 네. 네. 정민선 대표님, 떠다니는 리조트. 예. 아까 기다리고 계실 때 그 영상을 우리 오지영 대표님께서 틀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영상을 딱 보고서 너무 되게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배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정말 되게 다양하게 배가 소개가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뭐 로얄 캐리비안 말고 다른 배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 되게 다양한 배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타게 되실 그 스펙트럼호에 대한 영상이 꽤 많더라고요. 예, 꽤 많고, 그리고 스펙트럼호가 아니더라도 항상 배를 만들 때는 두 개를 같이 만들어요. 두 대를. 그래서 그 두 개가 항상 쌍둥이 배가 있거든요. 어떤 배든 쌍둥이 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설이며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아마 스펙트럼호가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시설을 다 공유하고 있고, 아까 어떤 배는 배 안에서 그 자동차를 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이 타게 되실 그 스펙트럼호에 그 범퍼카가 있어요. 네, 범퍼카가 있으셔서 그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네, 엄청 좋아하고 그 범퍼카 저녁 때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줄 서서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근데 사실 그것만 할 수도 없죠. 왜냐면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카이다이빙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스카이다이빙 그 체험하는 거는 그거는 유료예요. 근데 되게 좋은 게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에 거의 반의 반 가격 정도? 뭐 우리나라 돈 한 4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 나가면 8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더 비싼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코치들이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라서 저 약간 그거 한 번밖에 안 한 거 좀 아쉬웠어요. 첫날 하고 그 다음날 하고 더 그 다음날 했으면 점점 실력이 늘어서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운 생각도 있었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 뭐 자주 이렇게 공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보여주셨던 영상이요. 그 전반적인 말씀보다도 아까 그리고 또 아는 걸 오지영 대표님께서 되게 너무 멋진 말 해주셔서 아는 걸 사람들은 바란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미팅에 오늘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 만약에 안 가신다 하더라도 그죠? 그 여행을 같이 안 가게 되신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보고 알고 그래야만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고요. 사람은 어, 모르는 걸 바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예 모르는 걸. 실제로 제가 그걸 느끼게 한 데가 싱가포르였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그걸 느꼈어요. 어, 한번 제가 이 지구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크루즈를 탈 수 있는 여러 곳들 가운데,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항로라는 건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항로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여러분이 지나가고 타게 되실 이 말라카 해협이에요. 이 말라카 해협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예요. 실제로, 예, 이 지구본은, 네, 하미옥 대표님, 구글 어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저 실시간으로 같이 할게요, 소통하면서. 네, 구글 어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다른 별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라카 해협은 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2018년도 기준 가장 많은 배가 지나간 구역이 여기예요. 전 세계에서.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조금 그림을 더 키워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실크로드라는 말 있잖아요.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육로고요. 하나는 해로예요. 해상로. 육로와 해상로인데 이렇게 보통 세계 지도를 피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피죠.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중앙에 있어야 되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 지도를 피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 기준에서 보통 기본으로 키면, 요렇게, 보통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음, 유럽도 볼 수 있고, 유라시아 반도를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과거에 좀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이 로마 시대, 정말 과거에 로마 시대에 이 로마가 굉장히 이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정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이 그,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이슬람 아랍 민족이. 이슬람 아랍 민족이 해상 항로를 꽉 쥐고 있었고, 육로도 거의 꽉 쥐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이 해상 항로에서 배가 지나가는 길이 항상 거의 카타르에서 시작합니다. 예, 카타르에서 시작해서요. 카타르에서 이 아프리카 쪽으로도 해상을 하러 가고요. 커피 무역을 하러 가고, 인도를 지나서 이 스리랑카 사이에 있는 이 해협을 지나서, 예, 여기를 버마를 지나서, 중요한 건 가장 큰 손님이, 그러니까 가장 큰 이 거래 대상이 중국과 아랍, 중국과 유럽이었어요. 예, 그럼 그 딱 한가운데 있는 데가 어디죠? 지금 여러분이 가실 여기예요.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고, 필리핀에도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배는 항상 지금도 어디로 다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가 요렇게 지나서, 배는 굉장히 그냥 먼 곳을 가지 않아요. 항상 바다와 가까이, 그러니까 육지와 가까운 곳으로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육로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요 길을 따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이 길을 따라 여러분이 가게 되실 이 싱가폴과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이 말라카 해협, 모든 배는 여길 지나갑니다. 여기 아니면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엄청난 낭비인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줄이겠다고 최근에 이 말레이 반도, 이 태국에서 가장 좁은데 여기에 지금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게 되실 이 싱가폴, 그리고, 가시는 분들, 이제 크레바스 제가 2개의 배를 타신다고 들었어요. 한 팀은 3박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페낭을 가신다고 들었고요. 다른 한 팀은 싱가폴, 페낭, 그리고 푸켓, 이렇게 기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항로인 이 말라카 해협.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크로드가 됐던, 정말 더 정말 로마 시대가 됐든 아주 오래전부터 배는 여길 지나다녔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도시들, 나라들은 어떤,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 계속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페낭이 됐든, 싱가폴이 됐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지가 않은 거죠. 다,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좁은 해역이 전 세계에 몇 군데 있어요. 전 세계에 몇 군데 있는데, 여기와는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 3개를 뽑으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산 가운데 있는 이 말라카 해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다를 건너가서, 태평양을 건너가서 이 바하마 운하예요. 바하마 운하. 그렇죠? 여기를 안 가려면 이 남아메리카를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기 안 가면 여기 반대로 가고 싶으면 여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중해에서 나오는
여기, 여기 어디죠? 수에즈 운하예요. 예, 수에즈 운하.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로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인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야 돼요. 예. 아, 지리시간 같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 제가 서두에 사실 말씀드리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이 뒤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뭐, 그, 싱가포르 간다고? 아, 그, 유럽도 아니고,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럽도 아니고, 뭐, 싱가포르? 아, 뭐, 뭐, 중국, 뭐, 그런, 뭐, 비슷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약간,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 없겠지만, 약간의,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그, 이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22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위, 대한민국이에요. 실제로요. 네, 대한민국이 1위였습니다. 네, 그건 어디서 조사한 거냐면 유럽에서 조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세계 사람들이 가장, 그, 유럽에서 정말 1등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 뭐, 한국,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제일 많이 또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제주도 얘기하거든요. 예. 아, 무슨 제주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돼요. 여행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근데 사실은 제주도가 저는 실제로요. 이 동남아 전체 가운데서 제주도가 저 거의 제일 좋아. 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네네네네. 어, 그 제주도가 저는 정말 좋아서, 어, 이 동남아에 있는 어떤 섬을 가라고 해도 전 제주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물론 필리핀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곳이 한 군데 또 있긴 한데 그래도 제주도가 좋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어떤 그 사람들이 어, 생각하는 정말 그곳이 갖고 있는 뭐 혹시 시대적이든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적인 그것 때문이죠. 한국 K-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K 드라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때문에 시대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곳이 갖고 있는 역사적이고 어떤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여행 옵니다. 싱가포르를 오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보단 유럽이지. 혹은 싱가포르보단, 미국이지. 뭐, 예를 들어, 이런, 하와이지. 이렇게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가 정말 특별한 이유, 아까 말씀드리던 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는. 왜 특별하냐? 이렇게 좁은 해역을 통해서 그 바다로 나가는 무역 항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아까 저 말라카 해협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나오는 이 홍해인데요. 여기는 해적이 많아요. 음. 왜냐면 여기로 모든 배들이 지나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로 밑에 있는 소말리아가 해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항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어떤 여러 가지가 공유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뭐 그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파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나마. 이 파나마 운하도 사실 파나마가 과거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세 피난처가 됐든 굉장히 많은 그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모든 게 다 집중되고 몰리면 사실은 문제가 보면 항상 일어나게 된다고 봐요. 지역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저는 다른 나라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정말 과거에는 해적이 많았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해적이 많았는데, 여기는 정말 한 중앙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해야만 하는, 그쵸?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다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그래도, 어, 물론 영국이 여기를 지배했죠, 오랫동안.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했지만 여기는 사람들도 그래도 되게 좋고 뭔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가 않았어요. 예,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그 홍해 일대라든지 이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또 그 해적한테 잡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탐험가들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다녔던 항로예요. 그 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싱가포르입니다. 왜냐하면 여길 꼭지를 찍고 여기서 쉬었다 가야 돼요. 모든 배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배가 지나다니는 그 양으로서는 전 세계 1등이에요. 여러분들이 타게 되실 그 크루즈 터미널 옆에 가면, 그 항구가 있어요. 싱가포르 항이 보입니다. 반대편에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여기 지나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 말라카해협 이 서쪽과 동쪽에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수로가 좁아서 그 다음에 물도 되게 얕아요. 여기는 깊은 데가 2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배들이 순서를 기다렸다가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곳을 여러분이 가시는 거다. 어, 이제 사람도 여기는 굉장히 그 배타적이지 않고 되게 좋은 아주 옛날부터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일대가, 정말 다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뭐, 과거엔 또 네덜란드의 지배에도 있었고, 영국의 지배에 있었지만, 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걸어서 돌아다니실 페낭이라는 곳. 아마 페낭은 다 공통적으로 가시죠? 페낭.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플라우 피낭이라고 해요. 플라우 피낭. 플라우 피낭은 주 이름이고요. 주 이름. 그 섬이 플라우 피낭 섬인데 그냥 페낭이라고 해요. 예, 섬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데 이 플라우 피낭은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예요. 엄청 작아요. 예, 근데 이곳의 역사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만큼이나 깊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몇천 년 동안 여기가 상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 많은 나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 남겨진 문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배를 어디서 내리실 거냐면, 예, 그냥 페낭부터 갈게요. 싱가포르부터 가려고 했는데, 페낭부터 갈게요. 이 페낭이라는 이 페낭섬에서 배가 여기에 내립니다. 여기 하면 뭐가 길쭉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가 배 대는데요. 여기에 배를 대시면요. 걸어서 나옵니다. 걸어서 나오면 바로 시내예요. 네, 바로 시내. 그리고 이 시내는 이 페낭에서도 이 항구가 있는 바로 앞이,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나오네요. 조지타운이라고 합니다. 과거 영국 조지 3세 이름을 따서 조지타운이라고 하는데, 1780년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여기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저 여기 참 되게 좋아해요.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이제 크루즈를 타고서도 가봤지만, 제가 여기를 그냥 따로 가봤었어요. 네, 여기를 따로 가봤었는데, 굉장히, 어디에 가서 사실 보기 힘든, 17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지었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면 명물이 좀 있죠. 그 길마다 이런 벽화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벽화가 중간중간에 그냥 페낭 스트릿 아트라고 해서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정말 오래된 건데 왜 최근에 여러분 그 뱅크시라는 작가 아시죠? 예, 뱅크시. 뱅크시가 사실 이런 스트릿 아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뱅크시가 사실 저는 이거의 그러니까 모티베이트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아주 옛날에 형성된 오토바이에 있고 이런 것들이 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물들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간중간에 그려놨어요. 그리고 건물들도 정말 1800년대 혹은 1900년대 이런 건물들이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오래된 이런 거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굉장히 치안도 안전하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네, 뭐, 잘 보이시는 것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사진들 많이 찍죠. 예, 굉장히 많은, 뭐, 이렇게 날개 있는,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어, 외계인도 있네요. 네, 이런 사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여기를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역 끝에서, 그러니까 지금 배 내리신 여기에서 페낭 그 스트리트 아트가 있는 조지타운의 그 센터까지 걸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뭐 카페가 됐든, 뭐 식당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그 과거에 그 탐험가들이나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여기는 뭘 타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배에서 내리셔서 항구에 되자마자, 그다음에 여기 좀 꼭 일찍 도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너무 더운 때 돌기보다는 그냥 동네를 계속 이 조지타운 시내를 향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그 중간중간에 이 바다 쪽에 가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수상 가옥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 배 위에, 그 바다 위에 이렇게 집들을 지어 놓은 건데 약간 과거에는 조금 지금 이건 다 문 닫은 사진인데 여기가 굉장히 큰 마트예요. 마켓들이거든요. 예, 여기서 저 옷도 몇 개 샀고 예, 그랬는데 예, 이런 데들도 둘러볼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페낭을 먼저 보여드렸던 이유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여기가 갖고 있는 의미나 중요도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말씀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와이 유명하고요. 어디 그 호이안 유명하고요. 다낭 특히나 유명하고요. 그렇잖아요. 그 유명하다는 건 누가 만든 걸까요? 사실은 보통 여행사가 만들었어요. 다낭은 원래 휴양지도 아니었던 곳을 개발해서 최근에 만든 겁니다. 여행사와 항공사가 힘을 합쳐서 그다음에 리조트가 힘을 합쳐서 거기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포인트가 필요해서. 근데 여기 이런 곳들은 정말 배에서 내리시고요. 작은 배낭 하나 메고 그냥 조그만 가방 하나 매든 하고 여기를 그냥 맘대로 어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디부터 꼭 정해진 루트 없이 이 길로도 갔다가 저 길로도 갔다가 정말 그 1800년대의 어떤 그런 고풍스러운 곳들을 여러분들이 다니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페낭 피피섬 말고 페낭을 제가 좀 늦게 사진을 해놨는데, 예. 보면 건물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 사진들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포르투갈도 여기에 힘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기네 스타일의 건물을 짓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영국 사람들은 또 영국 자기 스타일의 또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고 어, 재미있는 가는 곳곳마다 정말 화보를 찍을 수 있는 예, 그런 페낭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잘 못 찍고 그래서 사진을 공개하고 이런 건 좀 쑥스러운데 제가 애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하나 뭐 보면 공유를 해드리면
그냥 길 가다가, 골목이 있네 싶어서 그냥 찍는 거예요. 예, 저희, 그, N인데요. 예, 그냥 길 가다가요. 그냥 찍은 거예요. 예, 그림, 정말 여기가 다 이런 분위기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페낭을 좀 가시게 되면 충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서도 유명하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그냥 길 가다가 아무 건물이 있어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위에 1904년에 지은 거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야 내 마음에 이뻐야 이쁜 겁니다. 늘 제가 우리 함께 여행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 눈에 들어야 이쁜 거예요. 저거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쁜 게 아니고요. 예, 항상 내 입맛에 맛있어야 맛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정말 맛있는 거래. 라고 해서 내 입이 아무리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페낭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 가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시 지도로 돌아보겠습니다. 페낭. 네. 너무나 유서 깊고 역사가 오래됐고 어,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가 있는 곳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왜 싱가포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말 여기가 꼭 들려야 하는, 모든 배들이 들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크루즈 항은 전 세계에 출항항은 몇 군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쯤 되면 그 싱가포르는 출항항이 될 만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일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지금의 싱가포르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싱가포르 그리고 여러분들 여행의 시작점이죠. 싱가포르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실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내린 다음에 또 싱가포르를 돌아다니실 거잖아요. 네. 싱가포르에 대한 부분 요새 뭐 사실 어떤 그런 그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구글만 쳐봐도 다 나옵니다. 솔직히. 그렇죠?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취하는데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지에서건 가기 전이건 한 번씩 알아보고 가는데요. 그냥 뭐 싱가포르라는 이름은 그냥 그 사자 도시란 뜻이에요. 싱하가 사자거든요. 그 싱하 맥주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싱하 맥주도 사자 맥주인 거예요. 네, 여기에 상징이 사자였기 때문에 그냥 싱가포르인데 원래는 이제 이게 말이 어원이 그 사자 도시다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마리나 베이 여기 항구를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마리나 베이 항구. 마리나 베이 항구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싱가포르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봤네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다 배들입니다. 예. 하늘에서 찍은 배예요. 위성 사진이잖아요. 예. 아시아에서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큰 큰 도시죠. 아시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이 배들이. 가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면 왜 줄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나가려고요. 여기 줄 서서 여기를 지나가려고. 예. 그리고 여기를 이 끝, 저 끝으로 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가운데 쪽으로 항로가 정해져 있어요. 25m보다 깊은 쪽으로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방금 봤다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런 여행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글 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예, 싱가포르에 가시면 사실 가장 상징이죠. 예,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보이는 그 멀라이온 공원 여기를 가시게 될 거예요.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풀린 곳 중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풀렸던 나라 중에 그 몇몇 곳이 싱가포르예요. 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우리가 아직은 갈 수 없는 곳들이 많죠. 근데 왜 싱가포르이 가장 먼저 풀렸을까? 싱가포르는 가장 먼저 풀릴 수밖에 또 없었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항이든 이런 곳들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멀라이언 공원에서 바라보는 그 마리나 베이 샌즈 조금 당겨야 되겠다. 예. 이렇게 보통 요 뷰를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거 다시 예, 죄송해요. 네, 이렇게 3D로 중요한 건물들은 구글 어스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숙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디에 잡으신다 하더라도 항상 당연히 이 마르나 베이 샌즈에 있는 이 일대를 가실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센토사 섬입니다. 센토사 섬. 네, 당연하죠. 이 센토사 섬은 이제 일부러 관광지로 개발을 한 곳이에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가장 그 좋고 비싼 리조트는 다 센토사 섬에 모여 있습니다. 네, 근데 딱 그렇지 않은 게 몇 개가 있어요. 네, 몇 개 있는 게 레플스라든지 이런 그 호텔인데 그 옛날 과거 영국에서부터 있었던 사실은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묵을 수 있는 그 비용을 낸다면 차라리 그 돈을 레플스에서 자라고 하거든요. 네, 훨씬 더 진짜 전통적이고 고풍스러운 그 외에 새로운 그 어떤 리조트들 이런 것들은 다 센토사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토사 섬에서도 여러분들이 네, 잠깐만요. 예, 다니실 수가 있고 싱가포르는 크루즈를 타시기 전에는 시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타고 내린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센토사 섬이 됐던 그다음에 자유롭게 또 중간중간에 가볼 수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일대 인근에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치안이 굉장히 안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여행을 하시거나 돌아다니시는데 사실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물론 그때 갈 때 뭐 같이 여러 이제 함께 가는 분들과 계획을 같이 세워서 가시겠지만 여기에서 싱가포르 관련된 거, 네, 가든스베이 이런 곳들 이미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예, 가든스베이라든지 마리나 베이 샌즈 일대라든지 그 멀라이언 공원, 예, 멀라이언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다니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잠시만요.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크루즈 여행의 시작과 끝인 이 싱가포르. 사실 싱가포르 이야기만 해도 엄청나게 이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아예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크게, 어,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가봤으면 갈 수 있는 포인트들, 좋은 곳들, 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도로만 먼저 이렇게 둘러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4월에 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한 곳 그 4박을 가시면서 한 곳을 더 가시죠. 예, 푸켓을 가시잖아요. 예, 푸켓은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네 가지 도시를 가지고 이 루트를 만들어요. 이 지금 싱가포르 크루즈는요. 이 네 가지 도시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싱가포르, 쿠알라룸푸 옆에 있는 포트 클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낭, 그리고 푸켓, 이 네 개 도시를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출항은 항상 싱가포르에서 출항하고 도착하고요. 푸켓을 갔다 오는 일정도 있고요. 페낭 갔다 푸켓 갔다 오는 일정이 있고요.
포트클란 갔다 페낭 갔다 돌아오는 일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게 일정을 짜는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휴양지 푸켓입니다. 여기는 이제 태국이죠. 아까 그 페낭은 말레이시아였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태국의 그 푸켓인데 이 푸켓 섬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푸켓 섬에서 이 왼편에 있는 여기에 크루즈가 내립니다. 예, 여기에 크루즈가 내리게 되고요. 여기는 한 가지 만약에 그 푸켓을 가시는 분들은 그 크루즈에 있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한 가지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되냐면 크루즈는 기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텐더가 있습니다. 정박이 있고 텐더. 텐더라는 건 뭐냐면 정박은 말 그대로 그 크루즈 항이 있어서 배를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걸어서 내리는 겁니다. 걸어서 내려서 만약에 가고 싶은 데가 멀면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돌아다니는 건데요. 텐더는 뭐냐면 여기 수심이 얕아서 어디에도 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디에도 배를 댈 수가 없거나 혹은 그 크루즈를 댈 수 있을 만한 터미널이 없는 곳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이쯤 여기가 이제 그 푸켓의 빠통비치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통 내리거든요. 이쯤 배를 대고요. 여기에서 작은 그 보트로 내려줍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릴 사람들을 내려줘요. 예, 예, 그거 가셔서, 조금, 처음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로 내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른 한쪽에서 줄 서서 텐더링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텐더링을 하게 되는 포인트고요. 실제로 4월에 가시는 일정도 보니까 텐더로 돼 있어요. 여기는 텐더밖에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푸켓의 이 바통비치를, 여기도 이제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걸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실 수가 있고, 여기는 그냥,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말라카 해협 항로 안에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도 많고 미국 사람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고 뭐 어떤 전통의 태국 그런 걸 보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여행자로서 그런 이곳을 방문한 어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돌아다니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막 저녁에 야시장 이런 거는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다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낮 시간에, 이 도심이라든지, 어떤 이런 갈 수 있는 곳들을 자유롭게 어, 돌아다니거나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배에서 여러분들한테 혹은 우리가 미리 가기 전에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어요. 근처에서 가볼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여기 내려서 미리 이 근처에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다는 거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이고, 제가, 뭐 예를 들자면 그 푸켓 하면 생각나는,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죠? 푸켓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저는 피피섬도 많이 생각나고요. 피피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피피섬이에요. 꼭 피피던, 여기가 피피 아일랜드, 피피섬이고요. 꽤 멀리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려서 뭘 타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볼 수 있는 곳들 중에, 그러면 푸켓 인근에서 가볼 수 있는 데가 보통 푸켓을 가면 어딜 가게 되냐면, 여기 가면 상하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제임스 본드 촬영지가 있습니다. 네. 제임스 본드 촬영지가 있어요. 코파투라고, 어, 코타프라고 제임스 본드 아일랜드라고 가로치고 돼 있죠. 예, 여기는 아마 사진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예, 제임스 본드에서 나왔던. 그래서 이런 곳들을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멀어요. 예, 너무 멀고 혹은 이제 다른 형식으로 뭐 그
비행기를, 경비행기를 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기항지 투어 옵션, 이런 것들이 배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하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도, 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즐기실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다 거리가 꽤 멀죠? 보이시죠? 굉장히 멀죠? 네, 멀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곳,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 말라카 해협에 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이 푸켓에 있는 빠통비치의 인근의 이 도심, 구도심, 원도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 페낭에 있는 크루즈 내리면 갈 수 있는 조지타운, 이 구도심, 이런 곳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리적인 위치와 그다음 역사 이런 걸 그냥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그리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도 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기 물론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저 두 곳, 나머지 두 곳, 페낭이나 푸켓처럼 그렇게 그렇진 않죠. 여기는 완전 대도시니까요. 예. 근데 그런 곳들 그냥 구도심을 걸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나만의 그런 일정을 가지시는 게 여기에서는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여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푸켓에 갔는데 아니 페낭에 갔는데 여기 어디 좀 어떤 그런 에메랄드빛 어 어떤 에메랄드빛 바다 어디 없어? 나 거기 찾아갈래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하와이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목적 자체, 이 곳이 갖고 있는 정말 너무나 오래되고 중요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제가 자꾸 하와이 얘기를 하네요. 제가 바다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사실 하와이도 좋지만 저 동남아 필리핀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예, 그런 곳들. 근데 거기에 정말 뭔가 그런 것만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 정말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카 해협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